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죠? 올해 좀 나아지려나? 이렇게 참고 버텼는데 뭔가 달라질까? 사실 그런 마음 당연합니다. 상반기 내내 풀리지 않는 돈 걱정, 끊이지 않는 가족 고민, 답답한 직장과 사업의 흐름까지 열심히 버텨왔지만 생각만큼 쉽게 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는 어떨까요? 조금은 숨통이 트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올지. 그래서 오늘 2025년 하반기 임자생 쥐띠 운세 전체 흐름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크게 걱정 마세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여러분 앞에 펼쳐질 흐름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가끔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괜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재물 걱정이나 일에 대한 확신도 슬그머니 흔들리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다들 별일 없는 척 웃지만 속으론 그런 고민 다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1972년 임자생 쥐띠분들은 본래 기운이 빠르고 예민해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남들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흐름이 출렁이는 시기엔 더 민감하게 기운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25년 상반기 우리 임자생 쥐띠분들의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2025년은 을사년 화와 목의 기운이 엇갈리며 기존 질서를 흔드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래 쥐띠는 수기운이 강해 주변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고 상황에 적응하는 감각도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엔 그 감각이 더 예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화와 목의 충돌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상반기 체감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1월 정축월 흙의 기운이 두텁게 깔리며 현실 점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재물 관리 건강 문제에서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겠다는 마음 한 번쯤 올라오셨을 겁니다. 2월 무인월과 3월 기묘월 나무의 기운이 강해지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과 바라는 이상 사이의 괴리로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4월 경진월 흙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며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 문제, 금전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5월 신사월 금과 화의 기운이 얽히며 숨겨진 갈등과 불안이 현실 문제로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재물 고민, 인간관계의 거리감, 그리고 몸과 마음의 컨디션까지 여러모로 예민하게 느껴지는 시기였을 거예요. 6월 이모월 불의 기운이 정점을 찍으며 상반기 중 가장 뜨거운 흐름으로 내면의 갈등이나 가족 직업 문제도 강하게 올라오셨을 겁니다. 특히 이때는 감정 조율이 무척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괜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가 크게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큰 변곡점은 5월 중순과 6월 초입니다. 반복되는 고민, 예민해진 감정의 흔들림이 여러 번 찾아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엔 조급한 결정보다는 현실을 차분히 점검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 모두 설명할 순 없습니다. 성별, 음력, 양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흐름은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본 참고용 운세입니다. 너무 깊게 마음에 담기보다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4년 임자생 쥐띠분들께는 조용한 혼란의 해였을 겁니다.
겉으론 별일 없어 보여도 속으론 사람 일, 돈 문제, 진로 고민이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으니까요. 특히 2024년은 금기운이 강했던 해라 쥐띠의 수기운과 미묘하게 부딪히며 관계재물 쪽에서 불안 요소를 자꾸 체감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을 잠깐 미리 보자면 병오년입니다. 화기운이 정점에 이르며 관계, 직업, 감정 모두 더 뜨겁고 빠르게 움직일 흐름입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되레 부담을 키울 수 있어 2025년 하반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 임자생의 기운 총론을 풀어볼게요.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만나며 내면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쥐띠는 원래 수기운으로 민감하고 빠르지만 이 시기엔 토기운이 느릿한 흐름이 얹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관계에서 거리감이나 단절감, 금전 흐름의 더딤을 체감하실 겁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 속에서 외부 자극이 거세지는 달입니다. 갑목은 새싹, 신금은 날카로움입니다. 이때 임자생 쥐띠는 작은 실수도 크게 번질 수 있고 사람 사이 오해나 경쟁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않은 혼란이 올라오기 쉬워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정점을 찍으며 큰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결정과 선택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재물, 관계, 직업 등 어디 하나 놓치기 쉽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한 흐름이 강해요. 하지만 잘 활용하면 정체됐던 상황을 뚫고 나갈 실마리가 생깁니다. 실제로 최근 변화를 줘야 하나 참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9월이 그 물꼬를 트는 핵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과 토기운의 조화로 일과 관계에서 행동력과 현실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는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혼란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구체화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직업 변화, 노후 준비, 가족 문제에서 현명한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내면의 불안이 다시 부각됩니다. 쥐띠의 수기운이 더 깊어지는 시기라 혼자서 고민을 안고 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열고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로 불안을 풀어야 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균형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엔 정리, 정돈, 내년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9일과 25일 즈음엔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하반기 전체로 보면 7월은 내면 정비, 8월과 9월은 혼란과 선택, 10월은 기회 포착, 11월과 12월은 정리 흐름입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9월과 10월, 이 시기엔 조급하지 않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감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는 빠르고 민감한 쥐띠 기운을 스스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만 잘하신다면 혼란 속에서도 안정과 기회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들어올 땐 소리 없이 스며들고 나갈 땐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죠. 특히 요즘 임자생 쥐띠 부부들 중에 월세냐 전세냐 두고 밤마다 신경전 벌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 한편은 불안하고 한쪽은 계산기 두드리며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을 보면 그 고민 절대 가볍게 넘길 타이밍이 아닙니다.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얽히며 재물 흐름이 느릿해지는 달입니다. 이때는 큰 수익보단 지출 조정, 고정비 점검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 노후 준비, 퇴직금 운용 같은 큰돈이 오가는 선택은 지금 결정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경제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숨은 지출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월세 계약, 보험료, 적금 재조정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으로 재물운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외부에서 매력적인 투자 제안이 들어오거나 자산 이동 욕구가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엔 판단이 흔들리고 과욕이 앞서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11일과 23일엔 크게 움직이기보다 정보 수집, 전문가 상담에 집중하세요. 특히 월세 전세 문제는 이달엔 결정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9월, 6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정점을 찍으며 재물 고민이 현실로 부각됩니다. 특히 주거 문제, 퇴직금 운용 같은 큰돈 선택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분석이 필수입니다. 12일과 28일 즈음엔 신중하게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결정은 조금씩 구체화하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재물운의 활기가 도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월세냐 전세냐의 선택도 이때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좋은 부동산 정보나 노후 준비 관련 긍정적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미뤄온 퇴직금 활용이나 자산 구조 개편을 시도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재정 불안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때는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 밖의 수리비, 의료비에 주의하세요. 13일과 26일엔 금전적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는 금물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균형 속에서 재물 흐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자산 정리, 노후 준비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때는 안정, 정리, 실속에 초점을 두세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닭띠가 임자생 쥐띠에 재물운을 안정시켜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지출 조율과 경제 안정성을 돕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판단력과 선택의 힘을 강화해줍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투자나 경제적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조급함을 버리고 정보와 준비로 단단히 다지는 흐름입니다. 요약하자면 급한 결정은 10월 이후로 지금은 기반을 다질 시기입니다. 몸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창 바쁠 땐 조금만 참자 하면서 버티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혈압이 올라갈 때 그제야 몸이 보내는 신호였구나 깨닫게 되죠. 특히 요즘 임자생 쥐띠분들 중에 이유 없는 피로감, 자꾸 붓는 다리, 어깨 뻐근함을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하반기 건강운의 시작입니다. 쥐띠는 원래 수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는 토기운과 화기운이 얽히며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특히 혈관관절 쪽에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어요. 7월 개미월엔 흙과 물의 기운이 겹치며 몸이 묵직해지고 관절 혈액순환 문제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로 버티는 습관이 더 큰 통증을 부를 수 있어요. 9일과 25일 즈음엔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조심하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 속에서 갱년기 증상, 피로감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열감, 혈압 불안정, 어깨 결림 같은 증상이 더 잦아질 겁니다. 11일과 23일엔 몸에 무리가 쌓이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 찜질,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꼭 챙기세요. 9월, 6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정점을 찍으며 몸의 불편감이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관절통, 눈피로, 허리 통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12일과 28일엔 건강검진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강해지며 체력이 잠시 올라가긴 하지만 무리하면 되레 더 크게 몸이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5일과 21일엔 과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피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피로감, 혈압, 관절 문제 등이 다시 부각됩니다. 이때는 따뜻한 음식,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다독여야 합니다. 13일과 26일엔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에
주의하세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의 건강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가벼운 산책, 정기 검진을 챙기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몸의 리듬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닭띠가 임자생 쥐띠의 건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관절, 뼈, 혈관을 지탱해주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의 교류나 조언을 몸 관리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건강의 핵심은 욕심을 줄이고 순환과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재물은 요약하자면 지출은 관리 위주로, 큰 선택은 10월 이후가 유리합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죠. 몸은 힘들어도 돈이 들어오면 그래도 참고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임자생 쥐띠분들처럼 올해 퇴사 고민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신 분들은 그 선택이 현실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매달 고정 지출이 그 결정을 자꾸 망설이게 하죠. 2025년 하반기 직업운을 보면 그 고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조용히 직장 내 분위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론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조직 내 흐름, 상사의 반응, 업무 강도에서 미묘한 균열이 체감될 겁니다. 이 시기엔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현실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쌓는 게 중요합니다. 9일과 25일엔 감정적 선택을 특히 조심하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조직 내 경쟁 구도,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회사에 내 미래가 있나? 이런 혼란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무리한 선택은 되려 손해를 부릅니다. 11일과 23일엔 상사의 말, 동료 평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직장 내 고비가 찾아옵니다. 특히 퇴사 고민이 현실로 부각되고 결단의 압박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 시기엔 객관적인 정보, 경제적 안전망을 먼저 확보하세요. 12일과 28일엔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직업운에 활력이 돌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퇴직 전 준비나 다른 분야 도전, 직장 내 역할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5일과 21일엔 면접, 이직 제안,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불안과 회의감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특히 이때 주변의 부정적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어요. 13일과 26일엔 중요한 회의나 서류 작성 실수를 조심하세요. 12월 무자월은 직업운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관계를 다지고 현실적인 선택을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9일과 25일엔 직업 관련 서류나 계약을 깔끔히 정리하세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닭띠가 임자생 쥐띠의 직업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현실적 판단을 돕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결정력을 강화합니다. 조심할 점 둘은 첫째, 8월 과도한 감정 반응, 둘째, 11월 불필요한 부정적 상상입니다. 정서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중심에 두세요. 연애 결혼운을 요약하자면 관계의 거리 조율이 핵심, 대화로 틈을 메우는 흐름입니다. 사람이란 게 가까이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르고 멀어지고 나서야 마음 한구석이 시려지는 법이죠. 올해 임자생 쥐띠분들도 그런 관계 속 애매한 거리감에 여러 번 마음 흔들리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 흐름을 보면 그 감정의 출렁임이 더 뚜렷하게 다가올 겁니다. 쥐띠는 본래 수기운이 강해 상대의 말, 표정,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흑, 금, 화의 기운이 뒤섞이며 관계 속 오해와 갈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7월 개미월엔 토 기운이 깔리며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감이 서서히 느껴집니다. 특히 대화 속 그 말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혼자 해석이 커질 수 있어요. 9일과 25일 즈음엔 감정을 섣불리 꺼내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사람 관계에 날 선 긴장을 더합니다. 특히 직장 친구 사이에서 불필요한 말꼬리 잡기, 예민한 반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11일과 23일엔 말투 조절, 표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대인관계에 고비가 옵니다. 특히 가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12일과 28일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게 핵심입니다. 10월 병술월엔 화기운이 살아나며 관계의 온기가 돌고 오해 풀 기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진심 어린 대화, 작은 배려로 관계를 회복하기 좋습니다. 5일과 21일엔 소중한 사람과 오해를 풀거나 신뢰를 쌓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내면의 불안이 관계에도 스며듭니다. 이 시기엔 괜한 상상, 혼자만의 해석으로 거리감을 키우기 쉽습니다. 13일과 26일엔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상대의 진심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12월 무자월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인연을 확인하는 달입니다. 9일과 25일엔 불필요한 오해를 걷어내고 마음 나눌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세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토끼띠가 임자생 쥐띠의 대인관계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관계의 안정감을,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소통의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갈등 완화에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번 하반기 대인관계의 핵심은 섣부른 해석을 줄이고 상대의 진심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내는 겁니다. 재물은 요약하자면 준비 없는 투자보단 구조 정비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고 사소한 취향 차이 하나로 서로 멀어지기도 하죠. 요즘 임자생 쥐띠 부부들 중에 취미나 생활 패턴이 달라 서로 점점 어색해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따로 노는 듯한 서글픈 거리감 느끼시는 분 많으셨을 겁니다. 그 흐름 2025년 하반기 연애 결혼운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수기운이 강한 띠라 상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성향이죠. 특히 이번 하반기는 토, 금, 화의 기운이 얽히며 관계 속 거리감과 오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7월 개미월엔 흙과 물의 기운이 겹치며 서로의 속마음은 잘 안 보이고 겉돌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소통 부재나 감정적 벽을 체감하기 쉽습니다. 9일과 25일엔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서로의 차이가 날카롭게 부각됩니다. 취미, 생활 패턴, 가치관이 더 크게 부딪힐 수 있어요. 11일과 23일엔 불필요한 말다툼, 감정 폭발을 특히 조심하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이별 위기 혹은 결정적인 거리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서로의 다른 부분을 존중하지 못하면 마음의 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12일과 28일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살아나며 관계 회복, 감정의 온기가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때는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취미 공유, 작은 여행이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5일과 21일엔 관계 개선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11월 정해월엔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불안, 오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혼자 상상에 빠지거나 과거를 곱씹으면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어요. 13일과 26일엔 오해를 쌓지 말고 솔직한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세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9일과 25일엔 감정의 매듭을 풀고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토끼띠가 임자생 쥐띠의 사랑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안정감을,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소통을 열어줍니다. 이들과의 교류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연애 결혼운은 거리 조율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포인트를 두세요. 요약하자면 갈등의 고비는 9월, 회복의 열쇠는 10월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때론 한마디 말이 큰 상처로 남기도 하고 침묵이 더 깊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임자생 쥐띠분들 중에도 요즘 부모님 걱정, 자녀 문제, 형제 간의 서운함까지 속으로만 꾹꾹 삼키며 지내는 분들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2025년 하반기 가족운을 보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쥐띠는 본래 수기운으로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가족의 작은 변화도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편이죠. 7월 개미월엔 흙과 물의 기운이 겹쳐 가족 내 숨겨진 갈등, 말 못한 불편함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 문제, 자녀의 진로 고민, 형제 간의 재산 문제 등에서 감정적 거리가 커질 수 있어요. 9일과 25일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더 따뜻하게 다루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가족 내 대립, 의견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 자녀와의 대화 단절, 형제 사이의 금전 문제 등에서 마음의 벽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11일과 23일엔 섣부른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가족 갈등의 고비가 옵니다. 이때는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12일과 28일엔 진심을 담은 대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10월 병술월엔 화기운이 올라오며 가족 내 따뜻함, 소통의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 자녀와의 소통, 부모님 건강 문제 해결, 형제 간의 이해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5일과 21일엔 함께 식사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마음속 불안, 묵은 오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13일과 26일엔 혼자 사귀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감정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 가족운을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9일과 25일엔 가족 행사, 작은 모임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 좋습니다.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토끼띠가 임자생 쥐띠의 가족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안정과 믿음을,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소통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가족 문제를 상의하면 좋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가족운의 핵심은 억눌렀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서로의 차이를 따뜻하게 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9월의 고비를 넘기면 10월 이후 회복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 혼자서 답 안 나오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상 밖의 한마디, 뜻밖의 사람이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곤 하죠. 임자생 쥐띠분들 중에도 최근 사업 방향이 막혀서 답답해 하시던 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좋은 아이디어 얻은 경우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흐름이 2025년 하반기 귀인운 속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수기운을 타고나 사람을 직감적으로 읽는데 능한 편이지만 이번 하반기엔
그 감각을 더 잘 살려야 진짜 귀인을 제때 알아볼 수 있어요.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조화 속에 천을 귀인의 기운이 은은히 깔립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숨겨진 조력자, 뜻밖의 정보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9일과 25일엔 지인 모임,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귀인을 만날 가능성 높습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사람 관계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진짜 도움되는 사람과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11일과 23일엔 경험 많은 사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쪽에 더 귀 기울이세요. 9월 을유월은 갈등과 대립이 정점을 찍지만 그 속에서도 태극귀인의 흐름이 한 줄기 희망처럼 스며듭니다. 12일과 28일엔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나 과거 인맥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는 과거 오해, 서운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강해지며 귀인운이 선명해집니다. 특히 직업, 재물,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분들에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5일과 21일엔 중요한 소개자리, 지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마음을 닫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일과 26일엔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날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짜 인연, 든든한 조력자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감사로 표현하고 새로운 계획을 귀인과 함께 세우면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반기 귀인운을 보면 소띠와 닭띠가 임자생 쥐띠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소띠는 현실적인 판단력, 닭띠는 정보와 기회를 제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더 자주 만들어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의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두세요. 돈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쌓일 때는 천천히, 나갈 땐 순식간이죠. 특히 대출이나 카드값처럼 보이지 않는 빚은 마음 한구석을 늘 무겁게 짓누릅니다. 최근 임자생 쥐띠분들 중에도 사업 확장이나 가족 문제로 생긴 빚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흐름을 두고 2025년 하반기 빚 청산 운을 보면 분명히 숨통 트일 타이밍이 숨어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수기운이 강해 재물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지만 이번 하반기는 조금 더 치밀한 계획과 기회 포착이 핵심입니다. 7월 개미월엔 흙과 물의 기운이 겹쳐 재정적으로 묵직한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특히 고정 지출, 이자 압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 큽니다. 9일과 25일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기존 대출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충동적인 소비나 잘못된 투자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11일과 23일엔 섣부른 지출 결정은 꼭 피하세요. 9월 을유월엔 재정 압박이 정점을 찍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상환 문제가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는 새로운 부채를 더하지 말고 기존 구조를 단단히 정비하는 게 중요해요. 12일과 28일엔 금융 상담, 재무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재물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됩니다. 이때는 부수입, 작은 투자, 사업의 수익 개선 등으로 빚 부담을 덜어낼 기회가 옵니다. 5일과 21일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실행에 옮기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불안한 마음에 다시 소비가 늘거나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3일과 26일엔 감정적 지출을 조심하세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 경제를 정리하며 부채 청산을
구체화하는 시기입니다. 9일과 25일엔 상환 우선순위 조정, 불필요한 금융상품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하반기 내내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도움 기운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즈음엔 지인의 조언, 우연한 정보, 뜻밖의 기회가 빚 부담을 줄이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인이 소개해준 저금리 전환 대출, 사업의 새로운 거래처, 부수입 기회 등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번 하반기 핵심은 조급함 대신 계획, 충동 대신 정보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흐름을 잘 읽으시면 올해 안에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어요. 행운이라는 건 정말 벼랑간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툭 하고 떨어지죠. 그게 꼭 대단한 돈이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도 작은 우연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최근 실제로 임자생 쥐띠 여성분 중에 카페에서 옆자리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가 귀한 투자 정보 얻으셨다는 이야기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런 흐름이 2025년 하반기에도 살며시 스며들 예정입니다. 하반기 임자생 쥐띠의 행운운을 보면 처음엔 낯설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기회를 알아본 사람에겐 꽤 실속 있는 선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조화 속에서 직접적인 행운보다 정보, 인맥,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이 필요해요. 특히 9일과 25일엔 익숙한 공간,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갑신월엔 목과 금의 충돌로 행운이 다소 예민하고 날카롭게 작용합니다. 이때는 갑작스런 연락, 생소한 제안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11일과 23일엔 낯선 사람, 새로운 공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9월, 6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행운의 진폭이 큽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과욕으로 되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12일과 28일엔 욕심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행운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작은 투자, 복권, 새로운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운이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직접적인 행운보단 정보, 귀인의 조언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13일과 26일엔 주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핵심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 행운을 정리하며 마무리 기회를 잡는 달입니다. 9일과 25일엔 로또 구매, 행운 아이템 활용, 작은 변화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명리학적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49는 금기운으로 판단력, 실속을 돕고 510은 토기운으로 안정과 균형을, 619는 수기운으로 직감과 흐름을 보완해줍니다. 추천 활용법은 복권 구매일, 계약서, 중요한 일정에 이 숫자를 녹여 넣는 겁니다.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닭띠가 임자생 쥐띠에 행운운을 끌어올려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흐름을 안정시키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기회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 남색 계열, 행운 소품으론 금속 재질 액세서리나 작은 은빛 소품을 추천합니다. 이번 하반기 작은 우연을 놓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행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0월엔 행운의 정점, 소소한 기회를 실속 있게 챙기세요. 자, 이제 2025년 하반기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쥐띠분들은 본래 눈치 빠르고 감각이 예민해 주변 변화에 먼저 흔들리기 쉬운 편입니다. 이번 하반기 역시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면의 긴장, 사람 관계의 미묘한 틈, 재물 고민이 조용히 쌓이는 시기예요. 7월 개미월엔 흙과 물의 기운이 겹치며 전반적으로 느릿하고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시도보단 내실 다지기,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 걱정,
관절 건강, 재물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으로 사람 관계, 직장 내 분위기, 가족 내 소통에서 갈등의 조짐이 올라옵니다. 이때 섣부른 결정은 금물,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9월 을유월엔 대립과 갈등이 정점을 찍으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특히 퇴직 고민, 자녀 문제, 부부간 거리감이 선명해질 가능성 커요. 이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상황 반전의 기회가 열립니다. 직업운, 재물운, 사랑운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결과가 뒤따라올 겁니다. 특히 5일과 21일 즈음엔 중요한 선택, 관계 회복, 경제적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11월 정해월엔 물의 기운이 강해져 내면의 불안, 사람 관계의 오해가 다시 스며듭니다. 혼자만의 해석, 과도한 걱정은 관계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기엔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다음 해 준비를 구체화하는 달입니다. 재물운, 직업운, 건강, 가족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새해 목표를 단단히 잡을 시기입니다. 소띠와 토끼띠는 이번 하반기 임자생 쥐띠와의 궁합에서 관계 안정, 소통 회복, 기회 포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의 교류나 조언을 생활에 녹여보세요. 행운 포인트로는 흰색, 남색 소품, 금속 재질 아이템을 활용하고 4, 5, 6, 9, 10, 19번 숫자를 중요한 날에 가볍게 넣어두세요. 마무리로 꼭 기억하실 건 9월의 고비를 차분히 넘기고 10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흐름 모두 정해진 운명이 아닌 준비와 선택에 따라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진심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